경매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시험 봐서 자격을 가져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전업주부들도 하실 수 있고 직장인도 하실 수 있죠. 은퇴라는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 경매, 어떤 사람이 부동산 경매를 하면 안 되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대박을 꿈꾸시나요? 한 번에 한 큐에 경매 한 탕으로 인생 역전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면 부동산 경매 좀 말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도 시작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탕으로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물건은요,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노리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돈이 오가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끔 저한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3억 있는데요.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리냐면, 그런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왜?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홀랑.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 얼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대박을 꿈꾼다고 현혹하는 그런 문구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 자칫하다가 본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만 원이 하찮으신 분들. 임대 수익 많이 원하시죠?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입금되는 그 월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데요. 임대 수익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되는 그런 물건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물건에서 월세가 입금이 되면 좋겠지만 그 월세가 다 임대 수익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이자를 내야 되죠. 월세 20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100만 원을 내고 남은 100만 원이 임대 수익이 되는 건데요. 실은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들은 처음부터 쉬운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 월세를 받아서 10만 원 이자를 내고 임대 수익이 20만 원이 되는 물건은 쉽습니다. 그런 물건은 아주 흔하고요. 초보자분들도 얼마든지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물건당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모인 물건이 10개, 20개가 되면 그때서야 200만 원, 400만 원이 임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한 물건에 10만 원, 20만 원씩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숫자를 늘리시면 곧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경매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의논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경매 물건을 찾아주고 또 그 물건을 같이 현장 답사까지 해주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찰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 친구의 걱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언니, 그런데 경매를 낙찰 받았다가 혹시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언니, 내가 경매로 입찰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아는 언니가 그런 물건 함부로 낙찰받는 거 아니라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언니, 그런데 말이야. 이때 저는 그 친구한테 너는 경매를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진심으로 만류했습니다. 벌써 경매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입찰할 날짜를 받아 놓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3일 동안 잠을 설쳤다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걱정할 일이 정말 더 많아집니다. 경매하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입찰하기 전부터 낙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낙찰이 되면 임차인이 혹은 집주인이 이사를 안 나가면 어떡하지? 또 그 집이 수리를 하게 될 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 불평,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죠. 경매는 하는 과정이 예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던 때 제대로 낙찰을 받지 못하고 또 원하는 때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면 경매를 공부만 하시고요. 경매 공부를 참고 삼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을 일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네 번째, 한번 꽂히는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없으시나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요, 정말 좋은 물건이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한번 물건과 사랑에 빠지면 그 물건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한번 경매 물건 직접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찾게 되실 거고,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입찰가를 높여 쓰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될 겁니다. 경매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경매 자체가 경력으로 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렴하게 낙찰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서 가격을 올려 쓴다면 실패한 경매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더라도 그 물건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낙찰가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한번 꽂히면 보이는 게 없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셨나요? 실은 지금은 경매를 한다 그러면 와, 멋지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할 때만 해도 무슨 그런 걸 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경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구질서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매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없는 사람 등을 친다거나 이런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해요. 가족 중에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분을 설득하셔야 되겠죠. 가족 몰래 경매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낙찰받기 전에는 가족 몰래 경매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이 생기게 되면,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꼬박꼬박 세금 내라고 고지서도 날라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편으로 받게 돼요. 가족이 모르게 할 수가 없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 모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 나 모르게 딴 주머니 차냐고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신 적도 있었어요. 실은 이분이 경매를 하는 진짜 이유는 가족들을 위해서였거든요. 우리 남편 어깨에 짐 좀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좀 보태고, 이런 용도로 경매를 시작하셨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거꾸로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야말로 딴주머니 찬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가족의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하셨다면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책을 권해주시면서 경매를 같이 해보자고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남편도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았어요. 저희 남편 또한 경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혹시 본전조차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뭐 본전이랄 것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첫 수익을 냈을 때 돈을 10,000원짜리를요 봉투에 꽉 채워서 100만 원을 선물로 줬어요. 저희 남편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작은 수익이 생겼을 때 가족한테 현찰로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실 거예요. 여보, 가서 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말이죠. 경매를 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박을 꿈꾸시는 분. 두 번째, 10만 원, 20만 원이 하찮으신 분. 세 번째,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 네 번째, 한번 꽂히는 게 있으면 배는 게 없으신 분. 5번째,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신 분. 이분들은 경매를 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경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해당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경매에 퐁당 뛰어들기 전에 나를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다음번에는 경매하기 딱 적합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